8월 23일 공개되는 신작 마동석, 박형식 주연의 12 메인 예고편을 아주 제대로 뜯어보고 추가로 2025년 하반기 디즈니 플러스 라인업인 디즈니 플러스 최초 오리지널 4급 드라마 탕류, 영화 조작된 도시의 드라마판 리메이크 조각도시, 전 여기서 나갈 겁니다. 마야광 스피노프작 현빈, 정우성의 메이드 인 코리아까지 아주 야무지게 소개해드릴게요. KBS와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 방영될 새 드라마 12 예고편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딘가 흑화한 박형식, 검은 날개가 보이죠? 그렇습니다. 악신 오기 역을 맡았죠. 12에서는 오기가 한국의 12지신에서 흉조로 여겨져 천사가 되지 못하고 악의 세력과 손잡게 된 비운의 악기로 그려진다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악은 세상을 현혹시킬 만큼 달콤한 얼굴을 하고 있고 선은 악을 물리칠 만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악귀를 이렇게 달콤하게 잘생긴 배우를 캐스팅하면 어쩌잔 말이죠? 싸움의 흔적들이 보이고 마동석이 무언가 주운 것 같은데 마배우의 손에 들려있는 것 안에는 고양이 모양의 펜던트 목걸이도 보입니다. 누군가 이걸 싸움 현장에 끌리고 갔고 마동석은 이를 보고 누군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짓고 있죠. 굳은 결심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드라마 설정에서 악귀들은 영혼석을 이용해 세상을 악으로 뒤덮을 계획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 펜던트가 그 영혼석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의 마배우. 시작부터 때리고 부수는 걸로 시작해버리네요. 어딘가 좀 특이한 옷을 입고 있죠. 상의와 하의가 모두 호랑이 무늬인데요. 맞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우리의 마블리, 마동석 배우. 12에서는 태산이라는 이름으로 호랑이의 위용을 연상케 하는 의상을 입고 묵직한 존재감과 리더십으로 팀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호랑이 기운을 지닌 리더라고 하니 벌써부터 마동석 배우님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나요? 12지신 한국 판타지 드라마 천사라는 설정답게 우리의 인간들을 수호하는 최강 리더로 맹활약하실 것 같습니다. 악귀들 아주 그냥 쭈그렁탱이가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이 장면, 높은 층고에서 아래로 한번 뛰어내려 가볍게 착지하는 원숭이 같은 날렵함, 바로 서인국 배우입니다. 대박 배우님들이 총출동했네요.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우는 차세대 대장 원승 역할을 맡았죠. 뭐야 이 돼지 새끼! 꿀꿀? 우리의 고규필 배우님 꿀꿀. 이 두 단어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죠. 돼지를 상징하는 천사로 간호사로 일하는 도니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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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고짜 다 패고 시작하네요. 엎어진 화투판 위에 만원이 가득 든 가방을 툭 내려놓는 원승. 그 옆에는 단발머리의 귀여운 여성, 바로 강민아 배우입니다. 개를 상징하는 천사로 두견처럼 날렵한 강지 역을 맡았죠. 호텔 델루나에 이어 웰컴 투 삼달리 작품에서도 찰떡 같은 연기를 선보여 이번 강지 역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등장하는 노란머리, 바로 성유빈 배우입니다. 재빠른 판단 역의 소유자 쥐돌 역을 맡았죠. 각종 장비를 개발하거나 무기를 만들며 12천사에 없어서는 안 될 브레인으로 활약한다고 합니다. 우리 엔젤 캐피탈은 지난 100년 동안 돈을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파이팅! 넓을홍, 더할익, 사람인, 사이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천사들의 가온 같은 걸까요? 태산이 12천사들과 함께 운영하는 엔젤 캐피탈의 내부 전경이죠. 돈이 엄청 쌓인 걸 보니 부자 천사인 것 같네요. 오기 너의 힘이 필요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영혼석들을 찾아 미래에게 있는 용의 영혼만 빼앗아 하나로 합쳐 생명을 불어넣으면 해태의 힘을 부활시킬 수 있어. 악귀를 상징하는 빨간 눈, 오기에게 협업을 제안하죠. 드라마 세계관에서 악마들은 숨겨진 영혼석을 찾아 하나로 모아 잠든 해태의 힘을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르가 보유한 용의 영혼이 필요하다고 하죠. 악귀들은 여러 실패 끝에 봉인되어 있던 오기를 세상에 풀며 용의 영혼을 두고 또 한 번의 대립을 하게 됩니다. 용을 상징하는 천사 미르 역의 이주빈 배우님. 미르가 펜던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이게 용의 영혼이나 혹은 영혼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태산이 난장판이 된 현장에서 펜던트를 줍는 것과 이어지는 장면 같은데 이때 이 목걸이의 주인을 구하리라 결심하는 듯 보였었는데 그게 바로 미르였던 것 같네요. 악귀나 악의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흰자 없이 검은 눈동자가 가득 찬 눈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용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귀들에게 미르가 쫓기고 하나로 합쳐 드디어 믿고 보는 성동일 배우 등장. 천사들의 관리자 마로, 뭔가 크게 힘들이지 않고 퇴치하는 연륜미를 보여줍니다. 생명을 불어넣으면 해태의 힘을 부활시킬 수 있어.
미르에게 있는 용의 영혼을 빼앗아 하나로 합쳐 생명을 불어넣으면 혜태의 힘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혜태가 악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죠. 만만하게 생겼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무슨 소리야?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 대장. 이어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 말숙 역의 안지혜 배우님과 의술을 행하는 뱀을 상징하는 천사, 방울 역의 레지나 레이 배우님입니다. 각자의 힘에 걸맞는 개성과 매력을 극대화한 액션을 예고하며 이들이 펼쳐낼 팀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죠. 범인, 말오, 인호 반합이라고 해서 호랑이와 말의 궁합이 좋다고 하는데 12에서도 말숙이 태산을 귀엽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러브라인이 과연 형성될까요? 무슨 소리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강지가 너무 귀엽네요. 난 이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거야. 우리 일반 사람이랑 다를 바 없는데 무슨 수로 악기랑 싸워? 왜 갑자기 오기의 폼이나 붙걸까? 네가 내 영혼석 가져갔냐? 날개마저 섹시해 보이는 오귀. 그러나 우리의 미르, 오귀에게 잡혀버렸네요. 이런 위기는 빠질 수 없죠. 미르, 용의 영혼을 빼내는 오귀. 과연 12천사들은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까요? 여기에 더해진 스케일과 액션은 또 얼마나 대박일지, 과연 어떤 악귀들이 등장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구해낼지. K-POP 데몬 헌터스도 악귀를 물리친다는 설정이었는데 12에서도 대한민국 판타지 드라마의 새 지평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사들은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걸 보니 천사들의 힘을 깨우는데도 뭔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죠. 수천 년을 기도했거든. 다시 지옥 문을 열기 위해서. 이제 세상이 온통 악으로 뒤덮일 거야. 단 하루 그 안에 미르를 찾고 다시 지옥문을 봉인한다. 지옥문이 열리고 천사들도 힘을 되찾아 제대로 한판 붙어버리네요. 평범한 존재가 아닌 이들. 캐릭터들의 액션 시퀀스가 스피디하게 지나가죠. 마치 스치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아우라와 드라마 치고 스케일 있는 CG까지 한국형 히어로물로서 제대로 때깔이 나는군요. K-히어로의 정수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2는 숫자 12를 영어로 12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12지신, 즉 12개의 동물을 의미하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12지신, 원래는 더 복잡한 명칭들이었는데 이걸 쉽게 하려고 글자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나 동양 문화권에서는 까마귀가 태양 속에 사는 삼조고처럼 신성하게 여겨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흉조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 12글자에 맞춰서 동물을 붙일 때 까마귀가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이 설화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게 바로 12죠. 박형식 배우님의 연기 변신도 기대되죠. 힘센 여자 도봉순에서처럼 순수하고 댕댕미 넘치던 모습에서 벗어나 악귀 연기를 어떻게 소화할지. 최근 2025년 방영되었던 보물섬에서 흑화한 모습이 굉장히 섹시했었는데 이번 오기영 역시 엄청난 아우라를 뿜어낼 것 같습니다. 서인국 배우님과 성동일 배우님은 응답하라 1997 늑대 사냥 이후 무려 3번째 재회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찐케미 보장이겠죠? 또 같은 소속사 선후배인 서인국 배우와 강민아 배우님도 미남당 이후 3년 만에 다시 만났고, 이주빈 배우님은 성동일 배우님과는 트랩 이후, 고규필 배우님과는 눈물의 여왕 이후 3번째라고 하니 벌써부터 배우들의 연기합이 얼마나 쫀득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대단한 드라마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강대규 감독님과 김봉한 작가님이 만났습니다. 강대규 감독님은 영화 담보, 하모니 등 휴먼 감성 드라마에 강하신 분이고, 김봉한 작가님은 영화 국제수사, 보통 사람 등 탄탄한 스토리를 만들어 오신 분이라 믿고 보는 조합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12만큼이나 궁금증을 자극하는 디즈니 플러스 2025년 하반기 한국 작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9월 방영되는 전지현, 강동원의 미친 조합, 북극성. 이건 바로 전 컨텐츠에서 따로 다루었으니 여기서는 패스할게요. 다음으로는 디즈니 플러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최초의 사극인 탕류.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드라마는 푸르던 경강이 탕류, 즉 흐린 물로 변해버린 무법천지의 조선을 배경으로 합니다. 로운 배우가 마포나루터 왈패가 된 장시율, 사한 배우가 청렴한 포도청 관리의 정천 역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신예은 배우가 조선 최고 상단을 이끄는 밝고 정의로운 인물 최은으로 등장해서 이 세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나 휘몰아치는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강이 무법천지가 된다니 왠지 다크 사극 느낌이 낭낭하죠. 다음은 영화 조작된 도시의 드라마판 리메이크작 조각도시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남자 박태중이 갑자기 삶이 송두리째 조작이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옥에서 돌아오게
돌아오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한 안요한에게 핏빛 복수를 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딱 들어도 시원한 복수극 스멜이 나죠. 지창욱 배우가 주인공 박태준 역을 맡았고 도경수 배우가 안요한 역에 이광수 배우가 악역 백도경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괜찮아 사랑이야가 최애 드라마인데 도경수 배우님과 이광수 배우님이 괜사 이후로 10년 만에 성장해서 새 작품에서 만나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작비가 무려 700억 원이라는 대작이자 현빈, 정우성 배우가 주연으로 뭉친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 드라마는 영화 마약왕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제목 메이드 인 코리아도 마약왕의 주인공이 만들었던 히로뽕 브랜드 명이라고 하니 심상치 않죠. 1970년대 격동기를 배경으로 부와 권력에 대한 야망을 지닌 백기태와 그를 막으려는 검사 장건영이 이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사건과 직면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라니 벌써부터 웅장합니다. 감독님도 영화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감독님이니 이건 뭐 안 봐도 명작 확정 아닙니까? 현재 시즌 1은 2025년 하반기, 시즌 2는 2026년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즌 2까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12 메인 예고편 분석부터 디즈니 플러스 2025년 하반기 한국 작품 라인업까지 싹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벌써부터 8월 23일이 기다려집니다. 12는 KBS에서 첫 방송 예정이며 디즈니 플러스와 웨이브에서 스트리밍이 가능하다고 해요. 디즈니 하반기 작품들을 보시고 저랑 같이 광명 찾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나 기대평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화, 드라마 리뷰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